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농팀장의 새로운 시승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차 산타페와 우주 명차죠, 소렌토를 가지고 왔는데, 신형 소렌토가 아니라 이 전작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인데, 이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된 소렌토라고 해요, 최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신형도 당연히 페이스리프트된 모델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소렌토는 산타페랑 경쟁 차종 자체가 아니었죠. 사실 산타페가 디자인이 바뀌었으니 왕정이지, 이 전 약간 그 개구리 매기 그 중간에 있는 그 디자인은 판매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차가 디자인적으로 많이 인기를 못 얻고 있을 때, 기아차의 이 소렌토나 K8, K7 뭐 이런 차종들이 좀 많이 판매가 됐었죠. 자, 오늘 가져온 차량은 지금 4년 정도 탄 차량인데, 이 차량에 몇 가지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주분도 차를 못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차주분을 잠깐 모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차량을 계속 타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주분이 사실 저희 형이에요. 친형이에요. 닮았죠? 예. 네, 형이 이제 제가 소렌토 이렇게 빌려서 리뷰를 좀 하고 싶다니까 흔쾌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시승을 좀 도와줬는데, 이 차량이 지금 몇 년식이죠? 2021년 7월. 7월. 네, 맞아요. 7월. 그럼 2021년이면 한창 코로나 반도체 이슈가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차를 이제 출고할 당시에 뭐 소렌토 하나만 지금 비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차량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냥 뭐 캠핑이나 기타 뭐 등등 좀 편의성이 좀 좋아 보여서 구입을 하게 됐어요. 디자인은 어땠나요? 디자인도 그때 당시는 뭐 이게 좀 만족도가 높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그때는 제가 차를 다른 거 타고 있었지만 현대차가 디자인적으로 기아차에 비빌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요즘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어떠신가요? 네, 그때 뭐 판매가 이게 가장 많이 됐었고 해서 뭐 이렇게 그냥 좀 차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성공한 아빠들의 대표적인 차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쵸? 우리 애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맞죠? 그리고 4년 동안 이제 차를 운행했는데, 이게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또 디젤이에요. 2200cc 디젤인데, 파워나 출력이나 안락함, 뭐 소음 이런 건 어떤가요? 처음에 경유라서 걱정을 좀 많이 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도 소음이 그렇게 좀 이렇게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좀 뭐 소음이 좀 더 들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불편할 정도의 소음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차량의 평균 연비가 도시랑 고속도로랑 좀 어떻게 나오나요? 좀 앞으로 오셔서. 네. 평균 뭐 도로 주행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면도로나 이럴 때는 한 14km, 15km 정도. 잘 나오네요. 정속 주행으로 고속 주행을 했을 때 한 3km 정도. 차가 막 통통 튀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일단 4년 전의 차와 최근에 나온 차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기아차는 디자인이 꾸준하게 훌륭했고, 현대차는 좀 암흑기를 겪고 지금 나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비교를 해봤어요. 이 차량들은 사이즈 그리고 플랫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종인데, 제가 옆에 놓고 보면은, 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 차량의 디자인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앞면 본닛에서 A필로 올라가는 라인이 요즘 나오는 산타페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 차들은 좀 유려한 디자인을 많이 선호했던 거에 비해서, 요즘 차들은 특히 산타페 같은 디자인은 각진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자, 측면 디자인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소렌토도 정말 작지 않은 차인데 굉장히 컴팩트한 디자인이다 라고 느껴져요. 근데 막상 실내를 열어보면 차가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뭐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소렌토의 장점은 컴팩트한 느낌을 주는 중형 SUV다, 그리고 디젤이 나온다. 산타페는 디젤이 이제 안 나오거든요. 이런 차이점이 전 크게 느껴집니다. 산타페도 옆면은 잠깐 볼까요? 자, 산타페의 옆면은 여기까지는 약간 각지고 이쁘다, 나쁘지 않다. 뭐 실내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 굉장히 넓다,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뒤에가 달라요.
뒤에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의 좋게 보면 여기서 보면은 랜드로버인가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이 뒤에 똥구멍으로 가면 좀 이상해지긴 합니다. 어쨌든 휠 베이스, 축광거리 이런 것들 모두 다 같은 플랫폼이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0.2mm 뭐 이런 식의 차이라 사실 스펙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그리고 연식 차이도 꽤 나는 차량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산타페를 타면서 후회가 없는 게, 솔직히 제가 뒤에 트렁크 부분 안 봐요. 차를 타면서 옆, 앞, 뭐 안에, 실내 이렇게만 타기 때문에 뒤에가 조금 뚱하고 못생겨도 저는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뒤에 가지고 많이 뭐라고 하시던데 왜 제 차한테 자꾸 이렇게 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뒷면을 잠깐 마지막으로 볼게요. 뒷모습으로 오면 인정합니다. 이 뒤에 모습이 솔직히 이게 더 차 같아요. 이게 더 자동차 같고 SUV의 그 정통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뒷모습 보고 솔직히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안 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트렁크 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 트렁크 열어볼게요. 자, 짐이 있어서 잠깐 짐을 빼보고 실내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 차는 7인승입니다. 안에 시트가 있어요. 근데 폴딩이 잘 되기 때문에 사실상 트렁크 사이즈는 5인승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제 차의 트렁크 개방감이나 이 공간감, 그러니까 좌우 전폭에 대한 공간감이 소렌토랑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 이제 카메라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자, 보면 차 안에 뭐 차박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차박을 얼마나 하겠냐마는, 탔을 때 요 라인들이 물론 뭐 앉을 수 있어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쉽게 누울 수 있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공간감인데, 물론 트렁크 용량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저는 이게 트렁크 부분에서 그냥 짐을 넣을 용도지 차박을 하거나 캠핑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약간 옆에가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근데 산타페로 이제 넘어가면, 자, 뒷라인이 물론 얘도 이제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자로 뚝 떨어지는 게 좀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공간감이 이 안에가 자세히 보시면 더 넓어요. 짐을 넣든 뭐 캠핑을 하든. 일로 와봐, 저기나. 으짜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아이랑 뭐 여기 캠핑을 하든 요게 좀 더 넓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실제로 저는 유통업도 하기 때문에 짐을 굉장히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트렁크 좀 큰 게 좀 좋았어요. 자, 여러분,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의 엔진룸은 엔진이 굉장히 작고요, 전기 모터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배선들이 보여지는데, 자, 과거에 나온 디젤은 지금 엔진룸이 좀 더럽긴 한데, 디젤 엔진이 일단 기본적으로 가솔린보단 커요. 큰 엔진이 이 안에 이런저런 내연기관의 부품들과 꽉 차 있는 느낌이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닦아 놓으면 깨끗한 건 똑같은데, 어쨌든 파워트레인의 차이로 인해서 엔진룸의 공간감의 어떤 차이도 있고, 물론 디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부품이 일단 많이 들어가고 비쌉니다.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제일 큰 건 우리가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나 가솔린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게, 연비 부분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값이 그만큼 비싸고, 마지막으로 이 디젤 차량은 DPF라고 해서 매연 매집 장치가 있는데, 이게 고속 주행을 안 해주면 막힙니다. 고장이 나요. 수리하려면 200만원, 300만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SUV 디젤을 거의 10년 만에 몰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탔던 렉스턴이나 뉴커란도, 그때의 디젤하고는 지금의 디젤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디젤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죠. 이 강한 펀치력, 요런거 확 뒤로 제껴지고, 지금 뒤에 탄 우리 조카들과 깜짝 놀랄 정도로 힘이 넘치죠. 이게 요즘 나오는 차들이 환경 규제 때문에 파워트레인의 힘을 좀 많이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다운사이징이라고 해서 배기량을 낮춘다든가 출력을 낮춘다든가 토크를 조절해서 친환경적인 차를 만드는 거는 좋은데,
제가 소렌토랑 이 산타페랑 가장 큰 차이라고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게 디젤 하이브리드 떠나서 같은 차급이라고 해도 소렌토가 좀 더 펀치력이 좋다라고 해요. 같은 하이브리드도. 근데 하물며 이 차는 디젤인데 얼마나 펀치력이 좋겠습니까? 터보가 빵빵 터지죠. 뭐 터보렉이 있다 없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펀치력이에요. 이게 디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가솔린처럼 쭉 밀어주는 차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디젤처럼 이렇게 터보가 터지면서 토크로 쫙 밀어주는 이렇게 펀치력 있는 이런 주행질감을 즐기세요? 사실 저는 이 디젤 세단도 되게 오래 탔는데 그 300마력짜리 435D를 오래 탔는데 그 차를 탈 때가 가장 펀드라이빙 즐거운 주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최근 연식 차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소렌토 중형 SUV급에서 지금 부동의 한 5년째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차종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승차감이 낭창낭창해요. 막 엄청 단단해서 막 차가 뒤뚱거리진 않고 가족들이 타고 다니기도 괜찮고 남자 혼자서 타고 다니기도 정말 괜찮은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롤링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다녀도 자세 잘 잡네요. 산타페랑 좀 비교하자면 제가 타고 있는 이제 MX-5 신형하고 비교를 하자면 신형 산타페가 사이즈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외관이 더 커요. 뭐 차 전고나 전폭 뭐 이런 거는 똑같은데 좀 더 이게 내부 공간도 좀 잘 빼고 했다 보니까 좀 둔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적당합니다. 적당하고 제 느낌에는 이런 민첩한 기동도 괜찮아요. 뒤에 있는 사람 좀 어때요? 좀 왔다 갔다 좀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너무 빡세겠나 보네. 그리고 이런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그 짧은 요런 방지턱을 넘을 때도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통통 튀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요즘 나온 개선된 소렌토는 더 자세를 잘 잡아준다고 하는데 저는 뭐 21년식 이 차도 4년을 지금 탄 차인데도 아직도 현역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제 형이 타고 있는 이 차량이 4년 전 당시에 이 차 가격이 반도체 이슈로 막 올라가기 직전에 산 거라 3,200만 원에 출고했어요. 이게 거의 준 깡통인데 지금 이 차의 중고가가 얼마냐? 4년이 지난 지금 2,800만 원입니다. 8만 킬로, 9만 킬로 탄 차가 2,800이에요. 감가가 한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후에 그 반도체 이슈가 있었던 21년도, 23년도, 그러니까 차 대기가 막 1년, 2년씩 걸렸던 그때 이 차 가격이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옵션마다 올랐어요. 차 가격이 올라가면서 같은 차가 그러면서 중고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가 지금 장기 렌트인데 똑같이 5년 만기, 그러니까 내년만 버티면은 이 차를 판매를 할 때 한 2천만 원 초반은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잔존가치가 지금 1,400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잔존가치 내고 인수해서 파는 게 한 300만 원, 500만 원 정도 남을 겁니다, 이 차는. 그래서 저희 친형이 이 차를 팔지 않고,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고 인수해서 따로 팔겠다라고 지금 하나캐피탈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네요. 장기 렌트를 이용할 때 이런 시기가 잘 맞으면 오히려 돈이 남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렌트카료로 그만큼 더 내긴 했지만요. 실내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는데 요즘 나오는 차량, 그러니까 이 차량도 21년도 당시에 12.5인치? 12.9인치인가요? 그 클러스터 쫙 큰 그 모델이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중깡통으로 일부러 저렴하게 실속형으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이 LCD 모니터가 10인치 정도로 좀 작은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아날로그 세대 감성이 좀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바늘 계기판 있죠? 디지털 말고 물리적인 바늘이 움직이는 이 계기판이 저는 굉장히 익숙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저희 형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탔던 차들이 다 이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취향상. 두 번째로는 제가 소렌토를 타면서 지금 제 차량 산타페랑 가장 많은 차이점을 느낀 게
내부 시트나 트림이 대부분 이 차량은 화이트나 베이지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깡통 모델도 마찬가지로. 산타페는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특이한 게 요즘에 블랙 잉크, 뭐 블랙 모노 뭐 이러면서 단조로운 색깔을 좀 많이 밀고 있는데, 기아차는 좀 화려하고 따스하고 베이직한 그런 컬러를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보여지는 게 깡통 트림부터도 실내가 베이지 시트가 기본으로 선택이 보통 돼요.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본 트림은 대부분 블랙 시트로 고정이 되어 있거나 좀 상위로 올라가야지 이런 화이트나 베이지 시트, 나파 시트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선 기아가 선택권이 굉장히 또 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소렌토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굉장히 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 내부 기어박스 부분을 보면은 이 당시에는 이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기어 노브를 다이얼로 할 건지 아니면 구형 요 방식으로 할 건지 스틱으로 할 건지. 근데 저는 스틱이 좀 안정감이 있고 편한 것 같고,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따가 자료 영상을 인서트로 또 보여드릴 건데,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젊은 감성, 깔끔한 감성을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던 게 보여진다. 다만 제가 산타페랑 이 소렌토랑 같은 재원이긴 한데, 실내 공간의 디자인이나 공간감을 뽑아내는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인지, 지금 옆에 우리 PD가 자고 있니? 아니지? 이 친구 되게 아침부터 멀리 와가지고 지금 약간 눈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옆에 있을 때 지금 이 친구가 손이 닿아요. 옆에 있는데. 근데 산타페 탔을 때는 좀 멀리 있어서 손이 약간 안 닿을 것 같은, 닿긴 닿는데 약간 안 닿을 것 같은 그런 공간감이었다면, 여기 옆에 있는 친구 그냥 닿습니다, 손이. 그래서 보조석에 문을 제가 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지금 문이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산타페의 공간감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산타페는 못 열어요. 여기 앉으면 저쪽에 문을 못 엽니다, 거의. 근데 얘는 좀 열 수 있다. 이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썬루프가 들어갔어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는데, 이 차주 말씀이 한 3년 차쯤 됐을 때 이 썬루프가 솔직히 뭐 담배 필 때 아니면 거의 쓰지도 않는데 이게 고장이 난다 그래요.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히거나 안 닫히거나 뭐 이런 고장이 좀 있다 그래서, 썬루프는 사실상 자주 쓰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차부터는 안 넣겠다. 제 차도 안 넣었거든요. 저도 썬루프를 거의 처음에만 몇 번 열어보지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먼지만 자꾸 들어오고, 차에서 담배를 요즘엔 잘 안 피기 때문에, 애가 있기 때문에. 썬루프 옵션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그냥 사치 옵션 중에 하나다. 겉멋. 근데 물론 차를 팔 때는 좀 썬루프 있는 옵션이 잘 팔리긴 하죠. 뭐 그런 건 여러분 개인 취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행 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이브리드는 알죠? 여러분도 우리 PD 분들도 옆에 좀 타봤는데, 저속에서는 하는 그 전기음,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디젤은 지금 저속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들리죠. 요게 한 80km, 100km 정도 가야 이제 소음이 가솔린하고 좀 비슷해집니다. 이 엔진 소리가 그때부터는 좀 잘 안 들리기 시작해요. 이 엔진 소음은 디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감수하고 탈만해요. 그만큼의 어떤 펀치력, 연비, 주행의 재미, 이런 부분들은 하이브리드는 디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디젤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좀 생각을 다르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cc 또는 3000cc가 넘어가는 디젤은 정말 가시예요. 고트예요, 고트.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가볍게 소렌토 2021년식 2.2 디젤 차량을 가지고 시승기와 장단점, 그리고 편의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상세한 옵션이나 이런 것들 요즘 차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제 차량도 거의 80%는 똑같아요. 근데 제가 느꼈던 이제 소렌토, 특히 이 디젤 모델의 장점은 2025년식으로 FR 되면서도 이 디젤 모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행할 때 여러분 PD님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펀치력 있게 나가는 느낌이 있었죠.
좀 주행을 스트레스 없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렌토 디젤을 저는 강추드리는 바고요. 하이브리드는 저처럼 주행거리가 좀 짧고 조용조용 살랑살랑 움직이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다시 소렌토나 뭐 디젤이 있는 모델을 산다 그러면 SUV에서는 사실 소렌토만한 가성비가 나오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GV80이나 뭐 G70 그리고 여타 다른 SUV의 디젤 모델들은 워낙에 비싼 가격들을 거의 요즘에 1억 가까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이 올랐다지만 4천만 원, 5천만 원대에서 이 정도의 편의 옵션과 명성 그리고 중고가 방어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산타페 MX-5를 구매하실 건가요? 소렌토 2025년식 디젤 모델을 구매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린 다음에 새로운 차량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아디오스! 안녕!